강력한 정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장에 좀 혼란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완전 막혔거든요. 네. 그렇다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또 놓치시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불붙은 상경투자 최선호 지역은 알아보겠습니다. 상경한다, 서울로 올라온다라는 말이잖아요. 외지인들이 서울에 투자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의 아파트 값을 주도한 지역, 단연 서울 지역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2020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를 했고요. 매매 거래 중에서 외지인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미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점유 비중이요 2020년 22% 이상까지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지역, 매매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지역 탑5입니다. 노원구, 구로구, 강서구, 송파구, 강남구가 탑5로 나왔는데 2020년 거래 건수 대비로 지금 순위를 좀 매겨봤고요. 1위부터 5위까지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자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가 41%를 넘긴 것으로 보이고요. 구로구는 105%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가 굉장히 최고 관심 지역으로 뽑힌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순환매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중심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매매한 지역 지금 탑5 이사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구체적으로 매매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그래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KB 부동산 시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강북 지역, 서울 25개 지역 중에 14개 지역인 강북 같은 경우가 12.7% 정도 금액이 올랐고요. 그렇죠? 또 강남 같은 경우가 약 한 10% 정도 오른 거에 반해서 우리 탑5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 노원, 우리가 1등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가 19.02%, 구로 같은 경우는 15.4%, 강북, 성북 순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일단 노원구, 그러니까 우리 탑5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대가 좀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접근이 좀 편했다. 강남이라든지 마용성 같은 경우는 금액의 갭이 좀 크다 보니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 좀 편해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말 서울 외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외지인의 매매 비율이 높았던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도 좀 눈에 띄게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원, 구로, 강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고 뭐 개발 호재도 있고 똘똘한 한 채를 찾으려는 외지인들의 수요가 이제 몰렸다라고 짧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올해잖아요. 그렇죠. 2021년은 이 상승세가 계속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상승세가 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도광, 뭐 금광구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에서도 조금 저렴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투자자들 수요보다는 사실 실수요 시장으로 많이들 흐르고 있는데 사실 서울 자체는 이제 공급이 좀 없다 보니까요. 또 공급이 있다 한들 신축으로 들어가는 주택들은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택을 좀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다세대나 빌라 쪽으로도 많이들 눈여겨보셨는데 최근에 이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 다세대 빌라에 대한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렸거든요. 매수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아까 탑5 지역 내에 있는 특히 노원 뭐 이런 쪽에도 많은 매수세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좀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도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눈여겨볼 지역이라든지 상승세가 특히나 좀 기대가 된다. 뭐 아파트도 좋고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렴한 지역 중에서도 현재 뭐 재건축에 좀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개발의 호재에 있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에도 뭐 창동역 인근 일대에 좀 많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노원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상계동, 중계동 일대에 재건축에 좀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 그다음에 그 GTX 노선이 좀 연결되고 있는 뭐 광운대역이라든지 망우역 일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금천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 노선이 들어가는
중공업 지역에 인접된 부분에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 또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2호선 주변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금액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하지만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미래 가치를 잘 살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은지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이사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긴급 점검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1대1로 도와주시죠? 네. 네. 이번에 저희가 그 1대1 대면 상담 준비하는 거는요. 이번에 이사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좀 강력한 정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장에 좀 혼란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완전 막혔거든요. 네. 그렇다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또 놓치시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한 유동성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투자는 멈추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도 부동산 투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규제 대책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풍선 효과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좋은 결과도 좀 받아가시고 또 많이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